자, 이제 파트 2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깊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은 범죄 영화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지만 의외로 또 코미디 장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두 번째 은행강도 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장면이요. 네. You got a gun on you, old man? You damn right I got a gun on me. Y'all gonna steal my gun too? 할아버지가 뭐 총을 들이대도 뭐 놀라지도 않고 예. 그래서 되게 블랙 코미디 영화인가? 뭐 이렇게 생각. 은행 강도가 바로 나가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겁도 없이 따라 나가서 막 네. 그 범인들을 향해서 주인공들을 예. 향해서 총질도 하고 이런 네.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들 4명도 집중적으로 잘 살리고 있지만 조단역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그 지역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쓴 각본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사스 가본 사람 많지 않잖아요. 가보셨어요? 전혀. 그렇죠. 네,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 네. 좀 짧게 여행한 정도인데 우리가 그런 뭐 텍사스의 정서, 뉴욕의 정서, LA의 정서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훌륭한 영화는 마치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간 것처럼 네. 그곳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상도 남자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한국 영화가 잘 만들면 저는 미국 사람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텍사스 사람들의 굉장히 거칠면서도 강인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는 네. 그런 그 인물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죠. 네. 저는 그 텍사스 제일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총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각자 다들 네.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네. 공권력이 기대기 전에 네.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자기들 지켜내려는 뭐 그런 정서가 그렇죠.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 보안, 그 미국의 그 경찰 제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보안관이나 뭐 레인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미국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서로 중첩되는 이상한 경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일종의 뭐 자경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안위는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8세기 중엽 뭐 초반 중반에 미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팽창하는 시기에 국가 권력이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자치는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 그것을 권력을 위임한 보안관이 있다든지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집에 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도 이제 미국에 이어지게 돼서 남부 사람들은 지금도 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뉴욕이나 LA 사람들은 덜 하죠 그런 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찌됐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자기 총으로 자기의 안위는 스스로가 지키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고 네네. 가장 재밌는 장면은 그 할머니 웨이트리스 아닙니까? 욕쟁이 할머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딱 그 욕쟁이 할머니라고 할 수 있죠. 뭐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런 거죠. Howdy, ma'am. How you doing today? Hot, and I don't mean the good kind. So what don't you want? Pardon? What don't you want? Oh, well, 뭘 먹을 거야가 아니고 뭘 안 먹을 거야? 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문한 메뉴라고는 스테이크밖에 없는데 당신 뭐 먹을 거야? 이러면 스테이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You know, I've been working here for 44 years. Ain't nobody ever ordered nothing but T-bone steak and a baked potato. 스테이크도 어떻게 요리하냐? 그럼 뭐 미디엄 웰던이냐, 웰던이냐 등등 있을 텐데 그냥 디폴트로 다 미디엄 그렇죠. 웰던이죠. 뭐 미디엄 웰던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그래서 또 손님으로 간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마을의 그 레인저인 그렇죠. 마커스랑 그 부관이 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만큼 좀 이렇게 좀 강인한 면이 있는 곳이 아닌가 텍사스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고 가니까 마커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식당은 절대 털릴 리가 없겠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얼빵한 이 두 형제 같은 사람이 이런 식당에서 털려고 하면 진짜 맞고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벌쓰고 있을 것 같은. 코미디가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가 심각하고 굉장히 쓸쓸하고 슬픈 영화라서 그렇지 보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많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포스터 이미지만 보고는 네. 되게 잔잔한 영화일 수 있겠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하나도 지루한 게 없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진짜 그렇죠. 보는데 영화적인 재미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범죄 영화와 사실은 장르적으로 보면 서부극을 합친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범죄 영화의 탈을 쓴 서부극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이제 제가 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가 가장 훌륭했던 시절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고전 할리우드의 전성기를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뭐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말을 했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까지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바로 그 70년대 초중반에
미국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이전과 달랐던 아주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혹은 대부 같은 뭐 너무 많죠. 그런 영화의 기운들, 사실적인 범죄 영화 혹은 수정주의적인 서부국 영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살려내서 만든 영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클래시컬한 그런 고전적인 향취가 살아있는 멋진 영화다.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부국의 향취가 느껴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무법자들에 관한 서부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서부국의 전형적인 서사 중에 하나가 이 무법자들은 떠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좋은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죠. 그래서 이 대결에서 악당은 어디선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예감하면서 보안관이나 마을 사람들은 무장을 한 채 악당이 오는 길목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마커스와 그 부관이 하는 일이 사실 수사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냥 주장창 기다리는. What's the plan? We're gonna watch that bank like a deer feeder. In time, we'll be right. 아니 그 앞에 있는 은행을 털러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범인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거든요. 그 제프 브리지스는 아주 확신을 하죠. 나의 감을 믿어라. 것이다. 넌 따라오기만 해라.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글로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랑도 하고 예. 이런 그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부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 두 형제는 사실상 서부국에서 무법자처럼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디언처럼도 보여요. 서부국에서의 인디언. 네네네. 예.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런 처지로 은행이나 뭐 석유회사나 이런 소위 이제 가장 팽창하는 그 자본주의의 탐욕 때문에 자기 살아갈 터전을 뺏기는 사람들로 형제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야기의 그 어떤 단계로 본다면 그때 그 인디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버린 그 시절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또 영화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형이 혼자 이제 사실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가죠. 동생하고 같이 가서. 그렇죠. 형은 이제 거기서 포커를 치고 동생은 그냥 술을 마시게 되는데 형이 포커를 칠 때 옆에서 계속 그 배팅을 좀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두 사람이 계속 세게 신경전하면서 배팅을 하다가 마침내 으르렁거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코만치의 코만치죠. 후예였어요. 네. 그래서 코만치가 누군 줄 알아? 모든 사람의 적이지 하면서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릴 때 그러면 나도 코만치야 라고 형이 똑같이 맞섭니다. 이 장면은 이제 물론 그 남자들끼리의 수컷끼리의 힘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사실은 그 형이 인디언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현대의 이런 삶의 터전 같은 것을 뺏기고 내몰리는 하층민들은 사실상 오늘날의 인디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지점이 뭐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들이 보통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한테 그런 운영권을 주잖아요. 네네. 그런 점도 되게 묘한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범죄 영화, 그다음에 수정주의적인 서부국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굉장히 클래시컬하면서도 현실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영화의 위대했던 시절에 그런 공기와 만듦새를 다시 현대에서 또 멋지게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무비 속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김재웅님의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본 부분이 어디인지를 질문하고 싶다고 김재웅님께서. 계속 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범행을 하러 가고 뭐 도망을 가고 그런 장면들에 이제 풍경들이 이제 마을의 풍경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입간판에 어떤 글자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 거기에 무슨 채무 변제, 뭐 채무 변제가 영어로 뭔가요? 그냥 빛 이렇게 써 있어요. 빛. 댓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네. 예, 그렇게 써 있는 막 네. 그런 장면들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 네. 아닌 척하면서 지금 황폐화된 어떤 저소득층, 중산층의 어떤 현실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마지막 엔딩 장면, 엔딩 두 남자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3부에서. 네, 3부에서 살짝 또 떡밥을 뿌려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러면 김정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화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조연이지만 제프 브리지스가 굉장할 것 같아요. 제프 브리지스의 필모그래피 중 베스트 연기는 뭘까요? 많이 정말 눈에 익은 배우긴 하지만 이게 조연 같은 것들도 많이 영화에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작품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제프 브리지스가 나이도 많지만 40여 년째 주연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뭐 큰 영화들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프 브리지스의 영화를 하나만 꼽으라면 위대한 레보스키라는 코엔 영화입니다. 아, 근데 거기서 연기 자체가 화려한 연기는 아닌데 영화 자체가 워낙 그 블랙 코미디 비슷하게 훌륭한 면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프 브리지스 영화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아마도 크레이지 하트 아닐까? 크레이지 하트. 네, 거기서 이제 퇴락한 가수 역을 맡아서 아카데미 심지어 나무주연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하나만 더 꼽으라면 사랑의 행로. 미셸 파이퍼 나왔던 그 영화죠. 지금 다른 영화들은 다 기억 못하고 계시다가 이 사랑의 행로 얘기하니까 미셸 파이퍼로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영화의 미셸 파이퍼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엄청났어요. 저 어렸을 때 보고 네. 정말 와 이렇게 좀 잠을 못 잤어요. 피아노 위에서 왜 누워? 네, 앉아서 불러도 되는데. 그 어린 시절을 또 한순간 또 미셸 파이퍼의 가장 멋진 모습이기도 하고 약간 로맨틱하면서 또 쓸쓸하기도 한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 거잖아요. 삼각관계를 그린 굉장히 멋진 재즈 영화죠. 거기서 제프 브리지스를 보면 아주 약간 나쁜 남자 같은 느낌? 근데 아주 매력 있는 그런 과묵하고 또 이런 멋진 매력적인 남자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범죄 드라마물을 장르로 삼는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는 드라마에 더 가깝고 또 어떤 영화는 범죄물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둘 중에 어느 장르에 더 가까운가요? 하고 한민성님께서 네. 보시기 어떠셨어요? 기본적인 얼개는 확실히 범죄 영화죠. 범죄 은행강도 씬으로 시작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데 범죄 영화라고 하면 이 범행이 성공할까, 쟤네들이 잡힐까 뭐 이런 점에 궁금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저 주인공 두 명이 왜 저런 짓을 하게 됐을까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 면에서는 후반부에서는 범죄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에 더 가깝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영화를 흔히 이제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는데 범죄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다루는데 그 자체에서 주는 어떤 장르적인 재미는 이 영화에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도둑들 같은 영화, 네. 모션스 11 같은 영화. 아, 그 범행 자체가 되게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범행 성공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맞아 들어가고 혹은 실패하는가를 보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뭐 기가 막힌 어떤 뭐 트릭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공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살려낸 굉장히 생생하면서 캐릭터도 뛰어나고 대사도 훌륭하고 연기도 좋고 그것을 만들어낸 연출도 좋은 어떤 클래시컬한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까지 저희 모비소까지 마쳤던 것 같고요. 또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또 인물들의 어떤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들도 있고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3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3부에서 스포일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